이현웅 교수의 경제포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다시 폭등 조짐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서울 집값 동향, 또 매물 동향,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정부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썸네일을 하나 미리 만들었습니다. 매물 실종, 서울 집값 다시 폭등. 제가 괜히 여러분들 관심을 끌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보시죠. 이게 어제 나온 신문 보도 내용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개 든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경기도로 번지나 송파구도 상승 전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에서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이게 경기도로도 번지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 X에 글을 올리면서 부동산과의 전쟁에 선봉에 선 모습인데요. 실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가 그동안 계속 중과되던 것을 유예해 왔는데, 5월 9일이면 만료가 되니까 그 이후에는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이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팔게 되면 최대 양도 차액의 82%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집을 팔아라. 이렇게 되면서 서울 중심부, 소위 강남 3구 정도가 약간 최근에 집값이 주춤한 모양새였고, 그동안 비선호 지역이었다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 이외의 지역의 집값은 그동안도 계속 올랐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아예 경기도로 번지는 양상이고, 또 뿐만 아니라 강남 3구에 들어간 송파구도 최근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위 비선호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올해 들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더 많이 상승했다는 거죠. 지난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만 보더라도 상승률이 한 4% 내외 정도 되는데, 지난해보다도 훨씬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전세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이미 2019년 12월 넷째 주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다. 주간 상승률이 무려 0.22% 정도 되고, 또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전세가가 계속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일주 만에 0.16% 정도 올랐다. 요약한다면 지금 서울 중심도 다시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고, 약간 중심에서 좀 벗어난, 그러니까 비선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거의 이제 폭등세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모양새고, 또 그것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기존 주택의 매물이, 그러니까 매매하겠다고 내놓은 매물, 그리고 또 월세로 내놓는 매물, 그리고 또 전세로 내놓겠다는 그 매물이 다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실제 서울 아파트의 매물 추이를 보면, 우선 매매로 내놓은 매물을 보면 한때는 무려 95,000호 정도까지 서울 아파트 매물이 있었는데, 이게 지난해 초거든요. 지난해 3월이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게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무려 올해 초만 해도 55,000호까지 줄어들었다가,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조치를 하지 않겠다 등등 여러 가지 공포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로서 내가 더 이상 버티면 안 되겠네 해서 매물을 내놓는 분들이 좀 계신 거죠. 그래서 실제 매물 수가 8만 호 정도까지 늘어났다. 그래봤자 지난해 초에 비해서는 한 15,000호 정도 적은 상태였는데, 더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서서히 매물이 도리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에서 내놓은 사람들이 이제 거의 팔았다. 그러니까 최고치에서 6,000호 정도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감소할 거고, 더군다나 이제 5월 9일 지나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최고 82%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물 장기 면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경고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더군다나 월세도 한때는 2023년 초만 하더라도 한 25,000호 정도 됐는데, 이게 14,000호까지 지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월세 가격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집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더더욱 문제는 전세라는 거죠. 전세는 더더욱이 23년 초만 하더라도 한 43,000호 정도 있었는데, 이제 전세 매물이 한 15,000호 정도 된다. 그러니까 거의 없어졌다.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이제는 전세 가지고 되지 않겠네 해서 전세는 포기하고, 또 월세도 포기하고, 억지로 영끌이 해서 집을 사야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비선호 지역의 아파트 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경기도 전역으로 이게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시아 경제라고 하는 신문에서 전문가 설문조사한 게 마침 보도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5월 9일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겠느냐 보니까 하락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완만한 하락이 한 32%, 큰 폭 하락이 한 7%, 그냥 두 개 다 합하면 한 39% 정도는 하락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승 쪽으로 보면 완만한 상승이 한 28.6, 그리고 큰 폭 상승이 3.6%,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32%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하고 공인중개사까지 포함해서 총 2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하락과 상승이 대체로 비슷비슷한 그런 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하락이 약간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상승 쪽에 더 무게를 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다시 이제 부활되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거다. 실제 설문조사에 대답한 사람들도 보시면 그 잠김 현상이 매우 심할 거다 28.6%, 그리고 다소 심화될 거다 25.9%. 이 두 개가 과반수가 훨씬 넘어요. 그럼 집값이 오를 거냐 오르지 않을 거냐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하면 도리어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분들이 한 39%고 상승이 32%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분들이 정부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마 보유세를 좀 높이거나 또 다른 어떤 조치를 계속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이 약간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매물이 잠긴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놓는 정책이 뭐냐,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무려 64.3%나 되는 거예요. 무려 3분의 2가 그렇게 본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둘 다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네요. 한 14.3% 되고, 반대로 둘 다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21.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입장은 여기에 있어요. 현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둘 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주로 이 거래세,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로, 그리고 보유세도 강화하려고 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다.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고, 또 그것이 이제 세제를 개편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금 한 70%에서 올리는 것도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현재 한 60% 정도 되고 있는데, 그것을 아예 폐지하거나 이것을 높여버리면, 그러니까 보유세 실효세율이 한 2배 정도로 높아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세율 자체를 높일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국회에서 세제 개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정부가, 청와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보유세를 높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조만간 그런 조치가 나올 것 같은데, 다만 선거가 6월 9일에 있으니까 그것을 좀 의식해서 그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X에서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복구시켜서 5월 9일 이후에는 세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있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 조치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또 뿐만 아니라 일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 거주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 깎아주지 않겠다. 비거주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조치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이 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보유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더 높이는 방법으로 계속 해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저는 계속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까지도 X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갖고 있었다고 양도소득세 깎는 것은 결국은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다. 그래서 대통령부터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부동산에서 투기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투기의 원천은 양도소득세가 너무 낮아서 그렇다, 여러 가지 유예 조치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보유세가 너무나 낮고 양도소득세는 너무나 높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론적으로 대통령의 말씀은 제가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그런데 막상 내놓는 정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시장에서 도리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막 지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집값을 잡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 집값 잡을 수도 있겠네 이래서 많은 중산층 그리고 또 서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다주택자가 하나의 타겟이 된 거예요. 마치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무조건 죄인인 것으로 이렇게 현재 되고 있고요. 하다못해 주택정책을 만드는데 서류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지방에 집 5채를 갖고 있는 것보다 서울 강남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이 총액으로 보면 주택 가액으로 보면 훨씬 더 높은데 지방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부과를 받아야 되느냐? 전 그것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똘똘한 한채 현상이 더 강화된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지방에 있는 집 다 팔고 그냥 서울에 있는 똘똘한 집 한 채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씀도 제가 계속 드려왔는데요. 어쨌든 현 정부는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타겟으로 하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자라도 비거주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 뭐 이런 모양새를 현재 갖추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핵심은 부동산 세제를 제대로 개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실효 보유세율은 그러니까 보유세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집값 대비 어느 정도 1년에 세금을 내느냐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산세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잖아요. 이거 두 개를 합해서 보유세라고 하는데 두 개를 합해도 실제 시장 가치에 비해서 세금을 1년에 0.15%밖에 내지 않는다. 이 정도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다. 일본 0.5%보다도 훨씬 낮다.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미국은 거의 1% 정도 수준인데 그것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가까이 적어도 한 7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이것은 정말 기형적인 것이 아니냐. 우리가 계속 OECD를 벤치마크를 해야 된다 하는데 정작 이 보유세율을 보면 우리나라만 너무 낮게 이게 유지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집을 계속 값을 띄우게 만드는 정말 불필요하게 정말 투기를 해도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도하는 모양새가 돼버렸다. 그 이유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거래세는 그러니까 거래세라고 한다는 것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해서 우리가 거래세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세는 OECD 평균의 한 3배 정도 이상 수준이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유세는 너무나 낮고 거래세는 너무 높으니까 사람들이 괜히 집을 팔아봤자 내가 양도소득세도 내가 많이 내야 되고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려고 하면 현재 내가 10억짜리 20억짜리 집을 갖고 있었는데 정작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10억짜리가 한 7억짜리가 되고 20억짜리가 15억짜리 아파트밖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집을 팔고 딴 데로 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도 지금 속박받는 그러한 모양이 돼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표준은 보유세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 거래세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좀 높이고 그리고 거래세는 좀 낮춰줘야 된다.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OECD 평균은 보유세가 높고 거래세는 낮다. 이러한 모양인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거래세는 너무 높고 보유세는 너무 낮다.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 거래가 굉장히 원활한데 우리나라 거래 자체를 아예 옥죄어 버리니까 집값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잡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아예 옥죄면서 결국은 시장을 마비시키는 거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아예 거래를 올스탑 시켜버렸어요. 모든 거래 중지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집값이 현재 상태 유지가 되니까 집값을 잡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집값이 잡힌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냥 동작 그만 이런 상태가 된 거라는 거죠. 지금 현 상태가 좀 과장해서 말하면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다주택자에 대해서 막 마녀 사냥하는 것처럼 하면서 테러마저도 차단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속은 시원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테러를
차단하고 그래서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전혀 옳지 않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내가 보유하고 싶으면 보유하고 있대. 다만 세금은 좀 많이 부과해야 된다. 그 이유는 그 어떤 특정 지역에서 정말 예를 들어서 강남 3구에 내가 거주한다 그러면 그 강남 3구가 지방의 어떤 특정한 도시 아니면 서울시 외곽 아니면 경기도 지역보다 훨씬 더 삶의 인프라가 좋아서 그 집값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의 질이 높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 인프라의 사용 비용을 사실 보유세라고 하는 형태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유세를 더 많이 내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대신 내가 나가고 싶다 하면 양도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그것을 좀 팔고 딴 데로 이주할 수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들면 자기가 살고 있던 좋은 집, 비싼 집을 처분하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지역, 시외곽으로 좀 가서 삶의 여유를 가지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뭐 서울 강남이나 마용성과 같은 이런 동네에 집을 팔고 시외곽으로 교외로 좀 이주해서 여유 있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 팔면 시외곽에 집을 사서 거기에서 여유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는 서울 중심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는 좀 높여줘야 된다. 거래세는 좀 낮춰줘야 된다. 다주택자도 보유세가 높은 가운데 양도소득세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을 더 많이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럼 세금을 부과하냐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주택 하나하나마다 따로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전부 다 합해서 가액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 저가주택 3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강남의 고가주택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어요. 당연히 비싼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맞잖아요. 저는 정말 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대통령이 X에 글을 올리는 그 내용을 보면 제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말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이 부동산이 만병의 근원이다. 이게 우리나라 젊은이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잃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결혼하지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고 그래서 인구 고령화가 계속 나타나고 또 돈이 거기에 묶여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자금이 이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미래 먹거리 투자도 하지 못한다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제가 동의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정작 내놓는 정책은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내가 무주택자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니면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정부 정책을 좀 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말씀드린 것은 시장 논리로 보면 아마 집값은 벌써부터 떨어져 있을 거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을 쓴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무려 27번이나 정책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똘똘한 한 채, 특히 서울 중심에서 집값이 뜰 수밖에 없는 정책을 계속 내놨고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도 2012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떨어질 만하니까 뭐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 거기에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해서 집값을 다시 부양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로 넘어왔는데 이재명 정부도 보니까 집값을 결국 띄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실천이 중요한데 그것을 여태까지 해놓은 것을 보면 다시 문재인 시즌2가 될 수도 있고 윤석열 시즌2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 하고 있어요. 집값을 정말 제대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개인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선거 이후에 과연 어떤 정책이 나올까 그것을 보고 움직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때도 보니까 보유세 좀 높이고 거래세 낮추지 않네. 그러면 집값 다시 또 올라가겠구나 엄청 폭등하겠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영끌이해서 집 사십시오. 반대로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춘다
이렇게 방향이 잡히면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 채 갖고 있는 분은 집을 파는 게 맞고, 소득에 비해서 비싼 집을 갖고 있다, 또 더군다나 내가 대출까지 일으켜서 갖고 있다 하는 분들은 처분하는 것이 옳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래서 이 채널을 좀 키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회를 좀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